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7번째 날이네요. 이번 주는 뭐 별로 성과가 안 좋아서 뭐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해야죠. 네,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에 벌었다가 수요일에 쉬고 목금에 다시 마이너스 됐어요. 그래갖고 이번 달 전체적으로는 3억 6천 플러스인데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죠. 줬다 뺏으니까 상당히 기분 안 좋아요. 네.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유튜브 같은 걸로 미국 증시를 업데이트 하는데 한경 거기 유튜브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산제이 마트로니 CEO가 주식을 4만 주 팔았다고 그게 나왔어요. 제가 전에 몰랐어요. 그 사람이 팔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팔아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유튜브 내용을 잘 봤지요. 잘 봤더니 4만 주를 팔았는데 아직도 90만 주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44만 주, 90만 주 하면 4%, 100만 주 중에 4%한 4, 5% 파는 거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팔 때 되면은 100만 주 팔 거면은 거기서 한 CEO니까 다 못 팔아도 한 뭐 5% 정도는 나눠서 분할해서 팔 거니까 아직 일부만 팔 거구나. 그런 생각에서 뭐 일단은 나왔으니까 레버리지 레버리지 쓴 거는 좀 정리하고 현금만 좀 갖고 와야겠다 해갖고 목요일날 이날에 레버리지 사용한 거는 다 정리하고 현금 포지션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뭐 꺾여서 다 판 게 아니고 일부 팔았으니까 일단은 현금만 갖고 있고 했는데 금요일날 또 주식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현금 포지션에서 손실이 이만큼 난 거예요. 근데 또 금요일날 밤에 보니까 미국에서 또 반도체가 주가 많이 빠져갖고 월요일날 되면 이게 한 마이너스 6억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뭐 좀만 해서 뭐 2달 만에 100% 한다고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완전히 헛바람 킨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빠졌냐? 제 판단으로는 이게 미국 주식이 근데 분석할 때 한국 경제 상황을 분석하지 않아요. 미국을 분석하고 미국에서 다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금리 올리고 말고 그런 거는 뭐 거의 신경 안 쓴다. 예. 미국 주식이 8주 연속하고 저번 주까지 올라서 9주 연속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역사상으로 미국 주식 그렇게 오른 적이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은 저번 주에 9주까지 올랐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빠지겠죠? 사람들이 심리적인 게 있어요. 앙드레 코스터니 선생님의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을 옛날 보니까 책 제목이 이거예요. 주식 투자는 심리 전쟁이다. 심리 게임인가 심리 전쟁인가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9주 연속 상승이면은 이게 빠질 때가 됐다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거 잘 못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뭐 11주 연속 올른 적도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그렇게 된 상태다. 그래갖고 일단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아직까지 플러스인데 6월 5일 날 62.25 플러스가 돼 있고 이번 달에는 3억 6천 플러스예요 아직은. 지수는 38%니까 얘보단 잘하는데 하여튼 줬다 뺏으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정이 예상되는데 그럼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대세가 꺾인 게 아니고 제 판단으로는 9주 연속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조정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은 다시 회복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조정이 어디까지 오느냐가 문제인데 조정을 예상하고 현금 갖고 있는 건데 현금 포지션만 갖고 있는 건데 이게 5,800에서 시작했는데 저는 좀 더 추가 수익이 있어요. 이게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 빠지면 본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5,000포인트까지 갈 확률이 거의 적겠죠. 그래서 일단 갖고 버팅기면서 옵션으로 좀 추가 수익을 좀 확보하는 전략을 가질 생각이에요. 과거를 보면은 한 연속 9주 이렇게 상승하면은
또 한 달 지나면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회복될 거다 생각하고 해요.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제가 그 신용 레버리지 사용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 제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일단 다 팔고 보자 했다가 아니다, 이거 절반만 팔자. 그러니까 절반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통화하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뭐 빈대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다시 빠졌다가 올라갈 거니까 현금으로만 샀으니까 싼 거, 그 판 가격보다 더 싸게 되면 다시 현금으로 사라 해갖고 다시 샀을 텐데, 뭐 월요일 날 더 빠졌으면 더 좋은데, 그때 하면 더 좋은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일단은 갖고 있는 포지션은 유지한다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투자 금액을 보면은 다 레버리지 정리하고 삼성전자가 22억, 하이닉스 32억 해서 55억만큼 주식 갖고 있어요. 현금은 58억 있으니까 아직도 여유 현금이 3억 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정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게 레버리지 비중을 줄인 거라 이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100%다가 하면 불안하니까 좀 줄일 텐데, 저는 레버리지를 쓰냐 안 쓰냐 그 기준으로 조정을 대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주식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주식 680이니까 6,800주죠. 6,800주. 하이닉스가 1,660주. 보면 여기 가격이 좀 다르죠? 주식하고 선물이.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요건 좀 이따 오늘 설명드리고. 또 LS 일렉트릭은 옛날에 한 2년 동안 쭉 오면서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뭐 26만 원, 7만 원 가서 이게 뭐 그때 안 사다가 요즘 조정 받으니까 2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좀 다시 편입해갖고 조금 더 투자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풋옵션을 좀 팔아갖고 뭐 2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요 밑으로 떨어지면 주식으로 전환해갖고 좀 더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되겠어요. 그 주가지 선물 옵션을 보면은, 다 정리했어요. 레버리지 보고 다 정리하고 조정 올 거라 생각하니까, 풋 1050을 한 개 산 거는 아까 LS 일렉트릭 풋옵션 판 게 있죠? 그거에 대한 해지를 산 건데 보니까 필요 없겠어요. 아까 보니까 현금이 3억 더 있죠? 그걸로 사면 되기 때문에 요거 월요일날 하면 3.05가 한 15, 13 뭐 이렇게 될 텐데, 그거 팔면은 여기 한 300만 원 되니까 요거 팔아서 한 300만 원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네요. 요 콜은 거의 꽝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재미삼아 좀 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이게 스타크래프트 게임이나 뭐 롤 게임이나 주식 투자나 비슷한 거예요. 그 전략을 세워갖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건데, 뭐 스타크래프트는 지면 기분 나쁘다 하고 끝나는 건데, 이게 돈이 걸려 있는 거죠. 옛날에 직장 생활에서 처음 들어갈 때 내가 회계법인 있을 때 슈퍼바이저 분이 있었는데, 전세금 넣게 있는데 좋은 주식이 있어서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은 전세금이고 뭐고 다 날라가고 이게 뭐 집안이 풍비박산 나니까, 그래서 겁나서 그 다음날 다 팔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심리적인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제시 리버무어 그분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100m 밖에 있는 그 표적도 권총으로 맞출 수가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 리버무어가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은 누가 30m 밖에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너를 향해서 총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쐈다가 실패하면은 네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맞추죠. 오금이 저려갖고. 그래서 이 투자는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심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하고 돈을 걸고 하는 투자나 이게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이게 맞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적금식으로 하든가.
지난주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뉴스를 보면요. 제가 제미나이 때, 제미나이가 뭐 아주 훌륭한 비서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보니까 이분이 그날 4만 주만 판 게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5월 1일에도 4만 주 파시고, 5월 29일에도 4만 주 팔고 두 번이나 팔았어요. 그때는 $500 팔고 이때 $960 이렇게 팔았는데, 그러니까 뭐야 봤더니 내가 그 방송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4만 주 팔았지만 아직도 90만 주 갖고 있다. 여기 읽어보니까 이번 매각으로 그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8% 감소해서 38만 7천 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직접 갖고 있는 게. 그 방송하고 다르냐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또 가족 신탁 등을 통해서 간접 보유 중인 게 60만 주가 있다는 거예요. 90만 주, 그래서 90만 주가 된 거지. 그분 얘기한 거는. 예. 뭐 전적으로 요만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예. 하여튼 생각해 보면은 요거를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그 엔비디아 CEO 미스터 황도 주가가 올라오면서 뭐 현금이 필요해서 분할해서 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 전적으로 위존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전에 그 $340에 100억 사신 분 있잖아요. TSS에서 온 그 CEO 분. 그분이 팔면은 결정적으로 뭐 따라서 다 팔 것 같은데 그분도 아직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게 꺾이지 않았다고 보니까 일단 현금 갖고 있다가 다시 본전 회복하고 그 전고점 회복하고 그때 또 레버리지 실어갖고 추가 수익을 뭐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전에 선물 말씀드리다가 그만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요. 퓨처. 선물 가격이 일반적으로 현물 가격보다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은 그거만 설명드리고 뭐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갖고 그때 옥수수 캔을 옥수수 그 유통업자가 옥수수 캔 만드는 사람이 뭐 12월에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사서 창고에 넣었다가 제조하면은 보관 비용이 드니까 아예 그 12월 선물을 사갖고 그때 그 가격으로 갖고 가서 하면은 보관 비용이 절약되죠. 그래갖고 현재 가격이 $100면은 뭐 12월 선물 가격은 뭐 한 $10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물 가격이 스팟 가격, 주식으로 해보면은 스탁 가격보다 더 큰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일반적인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하냐면은 콘탱고 상태라고 그래요. 콘탱고 상태. 뭐 하나 배웠어요. 콘탱고 상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란 게 또 반드시 그렇지만 않죠. 선물 가격이 스팟 가격, 현재 가격보다 더 낮은 경우가 있어요. 더 낮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보관 비용이 있는데 거기서 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그런데 현재 유가가 배럴당 $100인데 현재 유가가 배럴당 $100인데 지금이 6월이죠. 그러면 F7 7월 가격, F11 11월 가격, F12 보면은 11월 가격이 한 $90, 12월 가격이 한 $60 뭐 이런 식으로 갈수록 낮아져요. 보관 비용이 더 길 텐데 왜 낮아지냐? 다 아시다시피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더 빠질 거라 이거죠.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현재 유가가 이게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갖고 그럴 경우에는 그 선물 가격이 주식 가격보다 낮은데 이런 경우를 갖다가 백어데이션 상태다 그래요. 백어데이션. 이게 뭐 그 선물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뜻으로 뭐가 있냐 그런 거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콘탱고 상태다, 백어데이션 상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는 32만 9천 원이죠. 삼성전자 주식이. 그런데 선물 가격이 32만 5,500인 거예요. 더 싸죠. 그래서 사람들이 월요일도 삼성전자 주가가 더 빠질 거다 그런 생각에 삼성전자 그 종가 선물 종가에 더 아래로 파는 거예요. 백오데이션 상태가 되는 거죠. 요게 현재 주가가 더 빠질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주식 종가는 207만 원인데 그 선물 두 번째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때는 198만 원. 이때도 백오데이션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모든 기대가 앞으로 더 빠질 거라고 하기 때문에 백오데이션 싸네 하다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콘텐고일 때는 사고 백오데이션일 때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팔진 않았지만 그래서 옛날에 대공황 때 사람들이 주가가 폭락하니까 일단은 해지라고 해서 선물을 막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우 지수, S&P 500 그 지수의 그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훨씬 싸고 다 백오데이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다. 그래서 백오데이션 설명드렸고. 그럼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으니 하나만 더 설명드릴까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은 여기다 쓸까요? 전에 이게 뭐였지? 선물 가격이 요 스팟 가격 일반 주식 가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선물로 해서 주식을 사면은 매달 다음 달 거로 롤오버를 하기 때문에 신용이자만큼 1년 보면 이자 비용이 나간다 이거죠. 이번 달 거는 또 다음 7월 달 걸로, 7월 달 거를 8월 달 걸로 하면은 그 가격 높은 만큼 더 지불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요 퓨처 가격하고 스탁 가격하고 요 차일금을 갖다가 베이시스라고 그래, 베이시스. 그 용어가 되겠죠? 요 베이시스만큼 돈을 더 주고 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만큼 이자 비용이 나간다. 그래갖고 돈이 없어갖고 선물로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년 동안 산다 하면은 계속 롤오버 하면서 주가는 제자리지만 1년 지나면은 100억 사면은 8에서 10% 한 10%라고 하면 10억의 돈이 날아간다 이거죠. 계속 롤오버 하다 보면은 100억이 10억, 90억이 되는 거 10억 날아가고. 그러면 거기서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선물을 사갖고 계속 사갖고 연말 돼서 제자리면은 10억 마이너스 되면은 반대로 선물을 계속 팔면은 이 베이시스만큼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선물을 팔아갖고 연말에 돼갖고 주가가 제자리면은 주가는 제자리지만 나는 10억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 상황이 되면 계속 선물을 매도하면 베이스만큼 돈 벌어서 연말 되면 10억 제자리 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전략이 쏠쏠한 전략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왜 아니냐? 왜 아니냐면 주가는 지금 신용화폐 제도죠. 근본 제도가 아니고. 그래서 자산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비둬도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그 10% 벌려고 선물을 매도 쳤다가 주가가 갑자기 팍 올라가고 거기서 손실이 훨씬 나면은 그거 10% 먹으려다가 손해본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이 전략이 잘 안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선물을 써서 주식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선물 매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선물 매도를 해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주식을 사면 되죠. 주식을 100억씩 산 다음에 선물을 100억씩 매도하면은 선물을 계속 롤오버해서 매도하면은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해지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럼 얼마 벌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상관없이 10% 버는 거죠. 증권사가 신용이자 10% 버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세상이 모두 이게 다 이게 유기적으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완전히 해지하고 선물 매도하는 거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돈 빌려주는 그 이자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하여튼 재밌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다 이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시장이 이제 앞으로 조정이 예상된다. 근데 조정은 말 그대로 커렉션, 올라간 거에 대해서 조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리바운드해서 올라갈 거니까 빚 내서 산 거는 정리하고 기다린다. 그 전략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물 가격이 일반적으로 주가보다 높은 콘탱고 상태가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백워데이션 상태에 있다 이거죠. 네, 그거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퀴즈 저번에 퀴즈 냈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번 퀴즈에도 정답이 없어요. 마지막 퀴즈인데 또 퀴즈는 생각이 나면은 또 올려드릴게요. 이번에 퀴즈에 정답 내신 분이 없는데 장유리님이 그 댓글을 먼저 달아주셔갖고 예, 제가 커피 쿠폰 쏘는데 제 아이디 인터넷 주소가 mhlosers10@naver.com. 이거 드리고 싶은데 전화번호 안 주셔갖고 요 세 분 그 전화번호 주시면은 제가 커피 쿠폰을 뭐 비싼 걸로 보내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 우리 장인어른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 동생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고 주식 투자 돈 벌기 쉽지 않은데 그게 되겠냐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자신감 뿜뿜 넘치는 시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주식 투자가 쉽지 않다 이거. 100명 투자하면은 99명 실패하고 1명 성공하는데 그 한 명이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한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예. 오늘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